자,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문예술 수능특강 페이지 85페이지부터 시작되어 있는 부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빠는 우리가 석고상으로 많이 봤던 철학자네. 아그리빠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지, 그치? 아그리빠 회의주의 철학자인데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을 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아그리빠가 구성한 5가지 논변 형식, 이 부분이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겠네. 아그리빠는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그리빠가 5가지 논변 형식들을 빌려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독단주의자인데 너네들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어 라고 하는 거야. 이 두 문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두 문장을 읽고 이 정도로 독해가 되는 학생은 1등급이야. 이 밑에 내용을 안 읽어도 우린 다 알 수 있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린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차근차근 봅시다. 아그리빠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5가지 범주로 묶어놓은 거겠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유기적으로인 연관관계와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네.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그가 만든 이유. 그렇지? 독단주의자들, 철학의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구축했겠지.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반박이라는 얘기지. 이론적 대안을 봉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반박 불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그리빠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이 부분이 반박이야, 반박. 그렇지?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는 것도 반박이고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이것도 반박이지. 오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첫 문단이 끝났고 두 번째 문단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겠지. 먼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 서로 다른 성질, 이것의 논변 형식은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위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 그렇지?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회의주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어떻다는 거야? 너의 유일한 진리도, 그치? 그냥 그런 의견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에 따르면 나의 말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거잖아.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그치? 미지의 무엇이야, 이건 신의 뜻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런 논증의 원리로 설정을 하면 회의주의자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되겠냐?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상위성, 그치? 가령 예시가 나왔네.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그치?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내 말이 진리야, 그냥 따라 라고 주장을 하면 회의주의자는 뭐라고 해? 나는 너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주장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지.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 후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독단적인 전제 설정 후 논변 형식, 그치? 이 부분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럼 걔가 회의주의자, 너네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거꾸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말문이 팍 막힐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너가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반면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그치? 이번에는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를 했어. 그렇게 되면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은, 그치?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잖아.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 라고 물음을 다시 또 되묻는 거야. 그러면 독단주의자는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독단적인 전제 설정 후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래 우리 법에서도 그렇거든. 주장을 하면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기준은 뭐야? 형법 몇 조의 법이 있어. 형법은 왜 그런지 어떤 기준에 그런 거야? 헌법에 있어. 헌법은 어떤 기준에 있는 거야? 자연법에 있어. 자연법은 어떤 기준에 있는 거야? 나도 몰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그치?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그 증명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 소크라테스, 산파술과 같지. 그치?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무엇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거 알면 왜 그렇다는 거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최애 종착지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무지한 상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지. 이러한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 그치? 소급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야.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은 철학자들의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 이게 뭐야? 논증의 최후 지점은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는 그 부분이 없어. 지금 철학에는, 그치?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데카르트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 절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대로부터 고민해왔던 거지. 난점.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제시하기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들이 주장했던, 절대 진리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은 거짓이 되는 거지.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고, 그러면 내 기준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의적, 임의적, 자기 맘대로, 이런 얘기지,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순환의 논변 형식,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치? 나는 집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집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갔다, 계속. 그치? 무한 반복 시스템인 거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 장자의 고사가 있잖아. 그치? 장자가 꿈을 꿨어. 그랬더니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였어. 일어나 보니까 내가 나비인지 장자 자신인지 모르겠어. 꿈에 있는 나비가 난가, 현실에 있는 내가 난가, 어떤 것이 지금 경쟁하는 두 개념이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 그치? 그러니까 나는 나비이기도 하고 장자 자신이기도 하다. 나의 정체성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집착을 갖지 말자. 이런 얘기겠지.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그치? 미결정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어떤 거에 대한 결정이 없는 거야? 진리에 대한. 어느 하나라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파생될 수 있는 논리적 전개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판단 중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치? 이러한 논변 형식들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치? 모든 것은 상대적.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서 미음까지, 기억에서 미음까지 5가지, 그치?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5가지 논변 형식들이 나왔네. 누가 제시한? 아그리빠가 제시한. 오케이. 귀착될 수 있다.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치? 그때그때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 그럼 얘네들이 독단주의자라는 얘기야. 그치?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 따라서 어떻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얘기야.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 판단 중지 또 나왔지. 대상의 참된 본성, 이게 뭐야? 이게 진리야. 절대적 진리. 원래 진리 앞에는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 그 자체로 완벽한 단어이기 때문에 진리, 베리타스, 추로스, 그치? 절대적 진리, 이거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가 요청된다. 다음 넘어가서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빠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빠의 논변 형식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 왜? 알 수 없으니까. 고대 회의주의자들인 피론주의자, 그치? 회의주의자의 일종이었나 봐.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판단 중지 3번째 나왔네.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그치? 우리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어차피 발견 못해,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고뇌를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 이걸 뭐라고 했어? 아타락시아라고 했네. 우리가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지, 그치?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멈춰야만 돼. 판단 중지를 해야만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이 오게 되는 거야.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 A 부분이네.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에게 갑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키며 저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정확히 하고 가자. A 부분,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 이 부분은, 그치? 절대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뇌하는 철학자들이야. 그런데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 그치? 이 부분은, 그치? 판단 중지를 한 거야. 판단 중지.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피론의 일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빠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서 이제 의의 정도가 나오겠지? 첫 번째,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 그거 자체로는 불가능해. 보여주는 동시에 두 번째,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지식을 정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회의주의자니까 모든 것이 회의적인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회의주의자들은 철저한 학문적 의심을 활용해. 회의의 출발점이 의심이잖아. 그렇지?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입증한다. 철저한 학문적 의심을 활용해서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입증했다. 입증하고 말고가 아니고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2번,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반드시 방금 전에 우리가 봤지. 그치? 1번, 회의주의자들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전통적 정당화 방식에 한계가 있다. 그치?
여기 부분이 관련돼 있겠네. 여기 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글의 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바로 정답이 숨어 있었네. 3번 독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어떤 증명 기준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아니지.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지. 어떠한 증명 기준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독단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 아니지. 자기는 계속 주장을 하잖아. 있다고. 자기 주장인 거라고. 5번 피론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고. 멈추란 얘기야.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2번 기억에서 미음과 관련한 회의주의자들의 대응, 이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독단주의자겠지? 그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대응한다. 뭔 소리야 이게? 그치? 보편적 진리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들이밀어서 그 사람을 반박하겠다고? 아니지. 1번이 정답이겠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번이나 2번에다가 이렇게 답을 배치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치?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어보자. 니은 꿈에서 드는 예언을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독단주의자겠지?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예언을 꿈에서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응한다. 그치? 내 주장이 무조건 옳아. 내 말이 곧 법이고 진리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 말이 법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니까. 3번 디귿 사물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했네. 그 사람 그 증명의 기준을 다시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응한다. 그렇지? 계속해서 못한다는 얘기지 결국에. 리을 4번 신의 존재는 경전에 기록되어 입증되며, 그렇지? 그럼 그 경전에 대한 기록을 또 물어보겠지. 경전은 신의 말이므로 모두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신과 경전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상대성이지. 그렇지? 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응한다. 5번 미음 자신이 판단한 대상의 참된 본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판단한 거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상대성인 거지. 그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가 얘기하는 건 절대적 진리인데 지금 상대적인 하나의 파편일 뿐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반박이 된 거지. 오케이. 답은 쉽게 1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3번 윗글의 A, B가 의미하는 바를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추론한 내용끼리 바르게 작진 것은, A 부분은 아까 배에 폭풍우가 불었어. 그치? 그랬을 때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이었지. 그치? A가 공포 절규하는 승객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B는 돼지. 그치? 돼지인데 얘는 그냥 돼지가 아니고 동요하지 않고 자기 할 바 먹을 거에 집중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공포 절규하는 승객을 뭐라고 했어? 절대적 진리를 찾아서 고뇌하는 철학자를 얘기한 거고, 돼지, 동요하지 않는 돼지 같은 경우는 판단 중지를 한 회의주의자, 이거겠지. 회의주의 철학자, 지금 바르게 짝지은 거야. 회의주의자 철학자 아이네시데모스, 모든 것은 다른 것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딱 처음에 시작을 했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는 인간이 지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상은 절대적 지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왜? 지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어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뭐 흰색은 종이요, 검정색은 글씨인데 난 이게 당최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인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르다는 얘기야.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철학적 지식은 절대적 진리로 확정될 수 없다. 아이네시 데모스의 논변 형식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예시를 들었네. 물리적 실제 X가 있어. 라지 X네. 그치? 물리적 실제 라지 X가 A라는 사람에게는 스몰 x로 보이고 B에게는 라지 x 프라임으로 나타난대. 그러므로 스몰 x와 라지 x 프라임 중 어느 것이 실제에 근접한 모습인지 알 수 없지. 아니 실제가 라지 x라니까? 그런데 스몰 x다, 라지 x 프라임이다. 그래서 따라서 x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야 된다. 그러면 물리적 실제 라지 x는 얘가 바로 절대적 진리라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이 지각하는 거는 스몰 x나 라지 x 프라임으로 사람들의 지각,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독단주의자겠지. 독단주의자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의주의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겠지.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1번 A. A는 지금 절규하는 승객,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찾아 헤매는 철학자들이겠지. X 실체를 알아내고자 고뇌하는 사람들, 그렇지? 고뇌, 철학자, 그러니까 사람들. X의 실제, 절대적 진리라고 그랬잖아. 100% 완벽하게 우리가 독해가 되었다. 그러면 동요하지 않는 돼지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 스몰 x와 라지 x 프라임 중 어떤 것이, 어느 것이 x와 가까운지 판단을 중지한 상태. 이거 회의주의자네. 판단 중지한 회의주의자. 답은 1번이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 밑에 뭐 읽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네. 4번 윗글을 참고할 때 아그리파 관점에서 보기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래. 아그리파의 관점이야? 귀납적 논증. 귀납법과 연역법이 나왔네. 그치? 연역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연역법 중 하나가 3단론법이지. 그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연역법의 전제는 뭐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진리여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소전제가 되고, 그래서 결론, 특수한 하나의 결론, 그렇지? 일반 사실을 사실화할 수 있어. 하나의 사건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귀납적 논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야? 우리가 약품이 출시됐을 때, 출시되기 전에 임상을 하잖아. 임상, 그렇지? 이게 사람한테 쓰였을 때 부작용이 없을까?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상 1기, 2기, 3기, 그렇지? 3기까지는 맞춰야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식약청 또는 이제 뭐 FDA 이런 데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우리가 한번 얘를 읽어보고 이거의 설명이 부족하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귀납적 논증의 경우, 귀납법이라는 얘기지. 결론은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에 의해 정당화된다.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 그러니까 어떤 약품이 어떤 통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우리가 그 코로나가 유행이었을 때 이런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몇 프로, 그렇지? 몇 프로가 효과가 있다.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일부 특수한 사례들, 지금까지 맞은 누적 접종자들의 특수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결론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한다. 왜? 발레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이 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지.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란 얘기야. 사례들이란 무한함으로 무한한 사례를 인간이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연역적 논증이 나왔네. 연역법이란 얘기지. 연역적 논증에 의해 결론의 참을 보장할 경우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게 참으로 보장을 했어. 그럼 결론의 명제는 전제가 참인 경우에 한해서 도출이 되는 거야. 전제부터가 잘못됐으면 결론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인간의 수명을 측정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사실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건 예니까. 결국 결론은 전제를 통해서 타당성을 얻게 된다. 어디가? 연역법에서 결론은 전제를 통해 타당성을 얻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연역적 논증에서 참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는, 그럼 전제는 어떻게 참으로 설정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이는 사실상 결론을 포함한 명제들을 종합해서 귀납적 논증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 맹제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뭐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 거잖아. 이게 귀납법이잖아. 그렇지? 그것으로 연역법의 대전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4번 보도록 합시다. 귀납적 논증의 1번 귀납적 논증의 결론이 절대적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로 논증의 근거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그렇지? 귀납적 논증의 결론이 절대적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논증의 근거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음. 왜? 무한하니까. 사례는 무한하기 때문에. 2번 귀납적 논증에서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은 지각 불가능한 사례들의 축적 아니지. 특수한 사례들,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 이 부분은, 그렇지? 지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각 가능했던 사례들의 축적인 거지. 지각이 가능했던 사례들 축적으로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임.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은 아니지. 참된 본성은 뭐야? 얘가 진리라는데 진리가 아닐 수 있잖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의 범위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하잖아. 그치? 다음 답은 벌써 2번이 나왔네. 3번 연역적 논증의 전제는 모든 사례를 통해 입증된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통해 입증된 전제는 아니지. 왜? 사례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치?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다. 오케이. 4번 연역적 논증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이미 전제 속에 포함시켜 놓고 그것을 도출하게 되는 순환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다. 그치?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역법 할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모든 사람에 이미 소크라테스가 포함이 돼 있었다는 얘기야. 그치? 증명되어야 할 것을 이미 전제 속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야.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는 이 부분에. 그래서 그것을 도출하게 되는 순환의 논변 형식. 아니 모든 사람 죽는다며 그럼 소크라테스는 당연히 죽겠지. 이렇게 되는 이 순환의 오류에 빠진다는 얘기야. 5번 연역적 논증은 전제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 역시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닐 수 없어. 그치? 전제가 틀어지면 결론도 당연히 틀어진다는 얘기야. 상대성의 논변 형식. 그치? 상대성. 논변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오케이.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추론. 그치? 우리가 영어에서 빈칸 추론 문제랑 똑같은 거네.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신앙주의가 우리가 오직 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는 맹목적인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신앙주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야. 신앙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관련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는 거야. 왜? 신앙주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이미 상정하고 있어. 그게 뭐야? 신의 뜻이지. 그치? 회의주의를 통해 우리가 뭐뭐라는 인식의 한계를 자각한다면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찾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읽었어. 1번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 대상의 참된 본성이 뭐야? 절대적 진리. 이것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잖아. 그치?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지금 여기 오늘 풀어본 문제는 모두 답이 1번 아니면 2번에 지금 나와 있어. 5번에 1번이지? 4번에 2번이지? 3번에 1번이지? 2번에 1번이지? 1번에 2번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거야. 그치? 뒤에까지 읽어보도록 하자.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판단을 중지를 했으니까 그 뒤에 그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이 뭐야? 어차피 이성으로는 접근하기 불가능한 곳이야.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 부분을 메꾸자 이런 얘기야. 신앙주의는. 근데 이성시대에 신앙시대가 병존하는 것은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회의주의와 신앙주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회의주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자. 그러면 판단을 그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신앙주의가 묻고 그렇다면 신의 뜻,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메꾸자 이런 얘기지. 오늘은 5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좀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